세금이라는 건 국가가 개인한테 세금을 징수해서 재산을 뺏는 거잖아요. 뺏는 건 아닙니다. 가져가는 건데 그게 법에 정해 있어야 된다는 게 조세 법률주의예요. 안녕하세요. 회계가 머니! 안녕하세요. 동성회계법인 대표회계사 박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성회계법인 간판세무사 유상현입니다. 오늘은 법인 컨설팅 시장에서 많이들 실행해 왔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많이 실행해 오고 있는 이익소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익소각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갖고 있는 주식을 배우자 간에 10년 동안 배우자 공제로 6억의 증여가 세금이 없다는 점을 활용해서 배우자의 취득원가를 만들게끔 증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회사가 자기 주식 취득의 형태로 배우자의 주식을 사서 회사의 돈이 배우자한테 빠져나가게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사온 주식이 생기는 거고 그 주식을 소각하는데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사용해서 결국 주식 수는 줄지만 자본금은 줄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컨설팅이고 지난 1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엄청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앞으로도 또 이슈가 많은 그런 컨설팅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익소각이라는 컨설팅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컨설팅이 행해지게 된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 뇌피셜일 수도 있는데 가지급금이라고 있어요. 가지급금 관련해서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엄청난 영상들이 범람합니다. 그만큼 가지급금은 그 가지급금의 존재 자체가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분들한테 스트레스 덩어리거든요. 가지급금을 해결을 하고자 아까 말씀드린 이익소각 구조를 활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첫 스타트는 거의 10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타트의 배경에는 제 생각에는 가지급금 해결하려고 출발했는데 2011년도에 상법이 바뀌어가지고 자기주식 취득 금지에서 가능으로 바뀌었거든요. 단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배당 가능 이익이 충분하면 자기 주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2011년도에. 그거를 득달같이 활용해서 배우자한테 주식을 세금 없는 범위 내에서 증여한다. 배우자한테 세금 없는 범위에서 증여를 해버리면 배우자 입장에서 세금은 안 냈지만 증여받은 금액이 배우자의 취득 원가가 됩니다. 남편은 취득 원가가 10,000원짜리인데 주식 하나가 배우자는 취득 원가가 60만 원짜리 이렇게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그걸 60만 원에 사줘요. 자기 주식 취득의 형태로 60만 원어치 1000주를 사줬어요. 그럼 얼마가 갑니까? 6억이 가지 않습니까? 6억의 돈이 가면 배우자가 6억을 남편한테 주면 남편이 가지금 갚는 이런 구조를 짰었던 겁니다. 실제로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이익소각을 많이 해왔을 때 지금 국세청이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해보면 남편이 주식을 뜬금없이 배우자한테 증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10,000주를 남편이 100% 다 갖고 있는데 한 주에 10,000원 갖고 설립해서 자본금 1억으로 설립했었는데 그게 세월이 흘러서 한 주당 평가해보니까 60만 원이나 돼요. 그중에 1,000주 6억 원어치를 증여하는 거야. 배우자는 잘 몰라요. 이게 뭐야? 주식 왜 나 주는 거야? 잘 몰라. 집에 살림만 했어. 1,000주만 줘도 6억이야. 그 6억의 취득원가를 만들었어요. 회사에서 자기 주식 사겠다고 상법상 절차를 거쳐가지고 남편이 9,000주 있고 아내가 1,000주 있죠? 남편은 안 판다 그러고 아내는 판다 그래서 1,000주를 팔았어요. 6억이 돈이 생겼습니다. 6억 돈 생겼는데 그 돈이 남편한테 빌려주든 남편은 다시 증여를 하든 돈이 남편한테 와서 남편은 원래 회사에 빚지고 있던 가지금을 갚는 구조가 되면 국세청 입장에서 볼 때는 얘네들 지금 뭐 한 거지? 갑자기 있다고 배우자 불러갖고 증여하더니 주주총회 열어가지고서는 자기 주식 취득하더니 돈이 회사 바깥으로 빠져나가더니 회사가 있고 돈이 자기 주식 취득되므로 배우자한테 간 다음에 그 돈이 다시 남편 빌려주고 남편은 돈을 갚아요. 그럼 돈은 그 자리 그대로 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식 수는 10,000주 있다가 9,000주로 줄고 가지급금도 6억이 없어졌어요. 국세청 입장에 짜증 안 나겠냐고. 세금 한 푼도 안 들어오는데 가지급금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를 막 했죠. 2016년, 7년 이럴 때 벌어졌던 이익소각 컨설팅은요. 상법 위반한 자기 주식 취득이니까 회사에서 자기 주식 취득한다고 나갔던 돈 6억 그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이런 부인 판례가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상법을 위반하겠냐고요. 상법 위반 안 하죠. 적법한 자기 주식 취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자를 불러다가 주식 증여받은 거 맞아요? 물어봐. 이 배우자는 몰라요. 남편이 그냥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증여한 행위 자체를 증여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주주가 아니라고. 주주가 아니라고 보면 뭡니까?
배우자 주식이 회사로 들어가가지고 소각됐는데 소각된 그 주식 본전 자체는 형식만 아내 소유로 돼 있었지 실질이 내 거다 이렇게 봐서 나한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이런 식으로 과세가 많이 됐죠. 국세청 입장에서 전국의 이익소각 컨설팅하는 업체들을 다 추려가지고 조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세금 한 푼 안 내려고 가지급금 없애려고 했던 그렇게 한 바퀴 돌아서 돈이 제자리에 원위치한 회사들은 거의 걸려서 과세가 많이 됐다. 저희도 이익소각 컨설팅을 많이 진행해 왔고 실제로 해명자료 안내도 많이 받고 세무조사도 대응을 해봤잖아요. 이러한 업체들한테 주의할 점, 항상 체크해야 될 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배우자 간에 증여 계약을 한 다음에 증여 계약이라는 거는 부부지간이든 부자지간이든 부녀지간이든 적법하게 계약하고 증여가 됐어요. 근데 회사에다 자기 주식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상법 개정으로 가능하게 됐으니까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식 증여하고 그 주식을 회사가 살 수 있어요. 거기서 하자는 없어요. 근데 그 다음 행동이 아내가 생긴 돈이 남편한테 흘러 들어와서 또 다른 계약의 형태로 돈이 들어와서 남편은 이 자기 주식 사는 것과 상관없이 내 가지금 값에 써버리면 이 거래들을 융합해서 보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가지금 없애려고 만들었다. 이건 빼박이로 거의 과세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하지만 증여했어요. 자기 주식 샀어요. 여기까지 하자가 없다 그랬죠? 하자가 없는데 이 돈을 그냥 배우자가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썼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부인했었단 말이에요. 최근까지. 국세청에서는 막 그냥 과세했고요. 그게 이제 납세자가 불복하다 보니까 불복해서 심판원에서 지고 법원까지 가죠. 법원까지 가도 법원에서도 요새는 납세자 손을 많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익소각이라는 컨설팅을 활용해서 회사에 있는 자금을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판다 이렇게 가정하고 이런 일들 진행할 때는 그 돈이 돌아와서 가지금 갚는 원시적인 목적이면 과세를 피할 길이 힘들다고 판단되고 근데 그 돈을 쓸 목적으로 거래에 응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럴 때도 실질과세의 잣대를 들이대는 게 국세청 입장이다 보니까 그 거래의 실질에 남편이 배우자한테 주식을 증여했을 때 주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 근거가 남아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그래야 실질과세로 과세하겠다 이런 증여가 없는 걸로 보겠다 이런 거에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이거 법대로 다 괜찮대요. 법대로 다 괜찮아도 실질과세 들이대갖고 과세 안 대응하기는 어려워요. 실질과세가 어떤 소리냐면 그 반대되는 개념이 조세 법률주의거든요. 세금이라는 거는 국가가 개인한테 세금을 징수해서 재산을 뺏는 거잖아요. 뺏는 건 아닙니다. 가져가는 건데 그게 법에 정해 있어야 된다는 게 조세 법률주의예요. 실질과세는 법에 아무리 정해져 있더라도 실질이 네가 돈 버는 거 맞잖아. 네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잖아. 이게 실질입니다. 근데 실질과세를 무리하게 적용하면 법률주의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실질로 보더라도 이게 내가 할 만한 일이었다. 이런 거래 증빙과 그런 구조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익소각에 대해서 개념부터 시청자분들에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디테일들이 실제로는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전문가의 영역으로 맡겨놔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루지 않았는데 지금 혹시 이익소각을 진행을 계획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있다면 저희한테 상담을 해주시면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상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세무회계 컨설팅에 관련된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주식 수는 줄지만 자본금은 줄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컨설팅이고 지난 1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엄청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그런 컨설팅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